롤러코스터는 그냥 놀이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의 폭발이자 천재적인 공학이고 한 바퀴 한 바퀴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속도의 극장이다. 존재해온 세월 동안 롤러코스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부러지고 뒤집히고 중력을 조롱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 나는 너에게 전 세계 롤러코스터 역사에서 단 한 곳에서만 스트레치는 가장 희귀하고 인상적인 요소들 100가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요소들은 가장 까다로운 팬들의 상상력까지 뒤흔들어 버리는 진짜 유니크한 괴물들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지금부터 물리 법칙이 구부러지고 상상력이 한계를 모르는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 희귀한 요소는 스위스 회사 인타민이 만든 것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허쉬파크에 있는 롤러코스터 스톰 러너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전에 만들었던 희귀 요소 특집 영상에서 우리는 이미 이 같은 롤러코스터에 설치된 플라잉 스네이크 다이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스톰 러너에는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유일무이한 인버전이 숨겨져 있었다. 이 코스터는 세계의 고속 인버전으로 유명한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코브라 루프다. 이것을 클래식한 코브라 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이 요소는 높이가 약 13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하프 루프 상승으로 시작된다. 탑승객들이 거꾸로 뒤집힌 순간 레일이 갑자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리기 시작한다. 이 요소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른 어떤 것과도 헷갈릴 수가 없다. 모양이 마치 내가 초등학교 때 서예 시간에 소문자 T를 처음 써보려고 했을 때 만들어낸 괴상한 글씨 같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스톰 러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속 발사형 롤러코스터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안에 무려 2개의 완전히 독특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 덕분에 롤러코스터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타봐야 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요소는 미국 회사 SNS 산세이가 설계했고 일리노이주 식스 플래그스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있는 롤러코스터 맥스포스에서만 볼 수 있다. 이 기묘한 요소의 설계자는 오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될 인물 조 드레이브스다. 그는 라이드 센터라인이라는 회사의 수석 인지니어로 업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트랙들을 설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 명단에는 전설적인 알란 실키의 이름이 올라있다. 바로 그 RMC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세상에 선보인 장본인이다. 드레이브스의 엔지니어링 천재성 덕분에 정말 뛰어난 요소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그탱이다. 이름은 모양에서 비롯됐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트랙은 정말로 자기 입술을 핥고 있는 개의 혀를 떠올리게 한다. 맥스포스를 설계할 때 드레이브스는 트랙을 공원의 철도 선로와 고전 롤러코스터 위저 사이에 끼워 넣어야 했다. 그래서 발사 구간 이후에 동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독창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코브라 루프와 마찬가지로 이 요소도 큰 하프 루프 상승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레일이 한 번 더 뒤집히면서 일종의 다이브 루프 비슷한 형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아주 희귀한 이중 인버전이 만들어진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두 번째 뒤집힘 동안 탑승객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에어타임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중 인버전 이후 트랙은 아래로 떨어지듯 내려가면서 요소의 입구 아래를 통과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발사 트랙 끝부분에 특유의 작은 본구리가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하트라인 롤과 유니크한 맥스 다이브 루프까지 더해지면 짧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 높은 마치 작은 한 입자리지만 맛은 진짜 강렬한 미니버거 같은 라이딩이 완성된다. 이번 희귀 요소는 독일 회사 거스트라우어가 설계했으며 캘리포니아의 노츠 베리팜에 있는 롤러코스터 행타임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을 가진 요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오와 주의 어드벤처랜드에 새로운 롤러코스터 몬스터가 등장했을 때 제작진은 이 코스터의 서부 반구 최초의 네거티브 G-스톨 루프가 설치됐다고 당당히 발표했다. 그래서 행타임이 2018년에 개장했을 때 노츠 베리팜 역시 자랑스럽게 우리에게도 두 번째 네거티브 G-스톨 루프가 있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타임의 요소가 몬스터에 있는 것과 꽤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몬스터의 구성에는 트위스티드 다이브와 수직 루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직 루프는 핀란드의 파워파크에 있는 롤러코스터 융커와 동일한 형태다.
이 요소는 한때 핀란드 루프라고 불렸고 지금은 RCDB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도 그렇게 분류되고 있다. 반면 행타임의 요소는 완전히 다른 다이내믹을 가진다. 진입부가 더 비틀려 있고 고전적인 수직 루프 대신 사이드 와인더를 닮은 형태를 사용한다. 그리고 방향 전환이 상승 끝이 아니라 이미 하강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행타임에서는 이 인버전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 직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탑승객은 최고 속도로 이 요소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정점에서는 실제로 몸이 매달린 듯한 스릴 넘치는 느낌과 약간의 에어타임이 있고 중간 구간에서는 강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낙하감이 아드레날린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이 작은 디테일 덕분에 이 롤러코스터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 요소는 마치 미트볼처럼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맛있는 파스타 같은 트랙 구성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행타임을 타보지 못했다면 꼭 버킷리스트에 추가해 두기를 진심으로 추천한다. 이번 요소는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괴짜 같은 존재다. 인타민과 거스트라워 두 회사가 함께 만들어냈음에도 세계적으로 극도로 드물게 존재하는 요소로 남아있다. 흥미로운 점은 애초에 이 요소의 등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2001년에 시작된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식스플래그스 디스커버리 킹덤, 그때는 식스플래그스 마린 월드라는 이름이었다. 은 새로운 인버티드 발사형 셔틀 코스터 버티컬 벨로시티를 열었다. 처음에 이 코스터는 임펄스 시리즈의 표준 모델이었다. 한쪽에는 직선 수직 타워, 반대쪽에는 비틀린 나선형 타워가 놓인 구조였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이 롤러코스터의 높이가 기준인 150피트를 넘어섰고 그 결과 현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공원 측은 높이가 딱 150피트라고 주장하며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당국은 결국 트랙을 수정하거나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경영진은 결국 타협을 택했다. 롤러코스터 자체는 남기되 상단 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틀린 수직 타워의 상단 부분을 기울여야 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유일무이한 요소가 탄생했다. 바로 트위스티드 인라인 롤백이다. 말 그대로 비틀린 역주행 구간이다. 거의 20년이 흐른 뒤 이 아이디어는 다시 부활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왈리비 로날프 공원에 설치된 거스트라워 제작 롤러코스터 미스틱에서였다. 셔틀 모드로 운행되는 이 코스터는 원조와 같은 원리를 따른다. 열차가 비틀린 구간을 타고 위로 올라간 뒤 중력에 이끌려 다시 아래로 미끄러지듯 돌아오는 구조다. 만약 그때 식스플래그스가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요소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롤러코스터 세계에서 벌어진 진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요소 역시 인타민이 설계했으며 최근 몇 년간 가장 화제가 된 엔지니어링 실험 중 하나로 꼽힌다. 고전적인 코브라 롤은 롤러코스터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베코마가 만든 롤러코스터들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트랙 초반을 장식하는 화려한 이중 인버전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인타민은 한 발 더 나아가 질문을 던졌다. 코브라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승객을 거꾸로 뒤집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벨기에 왈리비 벨지움 공원에 등장한 롤러코스터 콘다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아파 전시회에서 2018년에 처음 공개되었고 그때부터 업계에서 가장 기대받는 신작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인타민 메가코스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인버팅 코브라 롤, 다시 말해 인버전을 하지 않는 코브라 루프였다. 겉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형태와 비슷하다. 물결처럼 휘어진 커다란 굴곡 말이다. 하지만 열차는 그 곡선을 통과하면서도 내내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한다. 인버전이 없다고 해서 전혀 싱거운 요소는 아니다. 좌우로 기울어지는 횡방향 롤과 각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몸이 계속해서 옆으로 휙휙 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인타민은 이 요소를 환상적인 횡방향 롤의 연속이라고 표현했다. 아직 나는 콘다를 타보지 못했다. 하지만 후기를 보면 이 요소가 트랙 전체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한다. 혹시 이미 타본 사람이 있다면 꼭 댓글로 경험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번 요소 역시 인타민이 만든 것으로 역대 롤러코스터 요소들 가운데 가장 우아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존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 플로리다 템파의 부시 가든스 템파에 있는 롤러코스터 치타 헌트에서였다.
공원 측의 말에 따르면 이 타워는 트랙 전체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마크 로즈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소셜미디어는 이제 우리 삶의 엄청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뭐든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친구들은 이거 어디야? 나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 라고 묻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바로 그런 반응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요소는 두 번째 발사 구간 직후에 위치해 있다. 열차는 그 순간 기획 의도대로라면 실제 치타가 낼 수 있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60마일 정도에 도달한다. 그 미친 듯한 속도에서 열차는 윈드 캐쳐 타워를 향해 치솟으며 약간의 에어타임과 함께 위로 빨려 올라간다. 정상에서는 수평으로 누운 숫자 8 모양 같은 완만한 피겨가 이어진다. 그곳에서 탑승객은 공원 전체와 템파의 열대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숨 막히는 파노라마를 마주하게 된다. 짧은 고도 산책을 마친 뒤 열차는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가며 새로운 가속을 이어간다. 치타 헌트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로 꼽히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이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코스터다. 긴 트랙, 여러 번의 발사,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레이아웃, 그리고 인상적인 하트라인 롤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이 코스터를 정말 생기 넘치는 놀이기구로 만든다. 업계 역시 이런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 듯하다. 중국의 해피밸리 지향수 공원에는 최근 비슷한 콘셉트의 롤러코스터 라이트 오브 리벤지라는 작품이 문을 열었는데 이 코스터에도 윈드 캐쳐 타워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요소를 갖춘 롤러코스터는 전 세계에 단 2대뿐이며 둘 다 놀이공원 엔지니어링의 진짜 보석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번 요소는 미국 회사 로키 마운틴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RMC의 작품이다. 그들의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회사가 만드는 롤러코스터마다 작은 혁명 한 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RMC는 낡은 목재 롤러코스터를 현대적인 하이브리드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기존의 목재 구조물 위에 새로운 강철 트랙과 참신한 요소들을 얹어 완전히 다른 코스터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그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 왈리비 홀란드에 있던 롤러코스터 로빈 후드의 리노베이션이었다. 2019년에 오래된 목재 트랙은 완전히 재설계되었고 새 이름 언테임드로 다시 태어났다. 예전 버전에서 남은 것은 지지대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에어타임과 혁신이 폭발하는 스펙터클로 변했다. 새로운 트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더블 인버팅 스톨, 즉 이중 인버팅 스톨이다. 기본 개념은 유명한 제로지 스톨과 비슷하다. 열차가 잠시 동안 거꾸로 매달린 채로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구간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열차는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는 대신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춘다. 먼저 한쪽으로 뒤집혔다가 이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그 결과 마치 옆으로 날아가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진다.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매달린 채로 떠있는 느낌이 들고 다시 움직임이 이어지기 전까지 정말 시간이 늘어진 듯한 감각을 준다. 이 요소는 극도로 희귀한데 RMC의 다른 어떤 코스터에서도 아직 한 번도 재현되지 않았다. 그럴만도 한 것이 설계자 알란 실키는 항상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언테임드는 엔지니어링의 대담함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 언젠가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롤러코스터는 꼭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옆으로 누운 채로 시간을 멈춘 듯 날아가는 그 믿을 수 없는 순간 하나만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요소 가운데 가장 기묘한 존재는 SNS 산세이의 작품이다. 이 요소는 전 세계에 오직 한 모델의 롤러코스터에만 존재하는데 바로 스크리밍 스퀴럴이라는 모델이다. 이 롤러코스터는 중국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의 맨 오브 웨어, 그리고 이탈리아 가르다랜드의 세쿼이아 매직 루프, 이렇게 두 곳에만 설치되었다. 이 모델은 먼저 SNS의 유타 시험장에 프로토타입으로 등장했다. 아이디어 자체는 말도 안 되게 독창적이었다. 익숙한 와일드 마우스, 그러니까 야생 쥐 스타일의 롤러코스터를 말 그대로 옆으로 뒤집어 버리자는 발상이었다. 기존의 와일드 마우스에서는 수평 방향의 날카로운 회전이 특징이라면 여기서는 그 대신 수직 방향의 루프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 루프들은 고전적인 인버전 루프가 아니라 안팎으로 뒤집힌 듯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인버전은 색소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트랙 모양이 실제 색소폰 악기의 실루엣을 닮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클릭베이트 영상의 한 장면 같다. 열차가 길게 이어진 뒤집힌 구간을 따라가며 탑승객들은 계속해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달려나간다. 그 모습은 마치 중력의 모든 법칙이 한꺼번에 무시된 것처럼 보인다. 스크리밍 스퀴럴에 대한 평가는 꽤 엇갈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롤러코스터를 이상하다, 거칠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만든다 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믿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비주얼을 보여준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최소한 한 번쯤은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라도 꼭 타보고 싶다.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금 이런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엔지니어링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규칙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색소폰 요소는 그런 대담함이 만들어낸 롤러코스터라는 예술 장르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롤러코스터 요소들을 따라 말 그대로 1시간 반에 걸친 여행을 함께했다. 각 요소는 중력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선사한다. 만약 너에게 단 하나를 골라 가장 먼저 타야 한다면 이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댓글로 꼭 알려줘.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 이 속도와 아드레날린의 세계 여행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